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그래도 장 막판에 코스피도 상승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양대 증시가 빨갛게 물든 채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CPI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장 자체는 잠잠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들려온 이슈, 그리고 미국의 이슈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일부 섹터들은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전거래일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HD 현대마린솔루션, SK하이닉스, 대한전선과 이구산업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글과컴퓨터, YC, 폴라리스 오피스, KBI 메탈과 우리기술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신다면 바이든의 대중관세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탈과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전선주들도 일부 강세가 나타났던 시장이었는데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AI 관련된 이슈가 요새 최근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4.5에 대해서 기대감이 들려오면서 AI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은 만큼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정부가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소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 일부 종목들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보신다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도 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0.13% 소폭이긴 합니다만 파란불을 켜내면서 8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주면서 0.82% 상승하며 18만 5천 원 중반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세대 HBM,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실히 곤고히 하기 위해서 1년 더 앞당기겠다라는 양상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 이번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SK하이닉스 약한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4%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6,38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MSCI 이 종목 지수에서는 편출이 되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IPO 대여 HD 현대마린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4거래일 만에 시총 50위권에 안착을 했고요. 하지만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MSCI 지수에는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기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903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인 하인텔이 AI 전력과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관세와 관련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업고 가는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메탈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세를 보인 종목들 위주로 본장에서도 그런 강세 시세가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보신다면 KBI 메탈이 정말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12%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68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5%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메탈 관련된 종목들, 알루미늄,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막판까지 큰 시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만 느껴지고요. 지금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에는 시세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견인을 해줬다가 음봉 전환하는 종목이 다소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4.8% 하락하면서 17,24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바이든의 대중 관세와 관련해서 구리나 이렇게 비철금속 테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들썩임이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랑도 엮일 수 있는데 전일장에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음봉 전환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최근에 강세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 쪽에서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이고 있죠. 다수의 기업들이 AI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내고 있는데 정거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오픈 AI가 기존 챗 GPT의 4의 성능을 개선한 챗 GPT-4O를 새롭게 출시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챗 GPT-4O는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을 의미하는 옴니버스 모델인데요. 기존 모델보다 이 새로운 모델은 사람처럼 듣고 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연례 개발자 행사 회의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망이 됐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 정말 강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컴퓨터도 17%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1,1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는 이렇게 음봉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정거래일에서 장 초반에는 폴라리스 그룹주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제히 폴라리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올 초에 크게 시세를 내줬다가 한동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요새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신다면 신라젠과 한국화장품제조, 엑세스바이오, 민테크, 한국화장품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은 시노펙스와 아진산업, 에로티 베큐ම්, 본느와 JMT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적 시즌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수의 종목들이 실적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한국화장품제조와 한국화장품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본느 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어닝 쇼크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잠시 뒤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68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신라젠이 신장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팩시백을 미국의 리니제른 파마슈티컬스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신라젠은 임상 결과를 공유를 하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양사는 이번 달에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 또는 다음 달에 열리는 바이오 USA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신라젠 상한가를 기록했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엑세스바이오도 역시나 9.91%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8,43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수수료 계약 부재와 관련해서 피고가 제기했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전해지면서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민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9.8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민테크는 5월달 초에
지난 5월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그 국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는 특징주가 붙게 되면서 본장에서 거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조금 아쉬운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해당 사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본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느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 대비 한 4%에 해당하는 전원 청구권 행사 공시가 올라오게 되면서 4%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좀 하락한 종목들은 역시나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화장품 제조와 한국화장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뷰티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화장품 제조와 한국화장품 역시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화장품 제조의 매출은 30%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장품 역시 매출은 32%, 영업이익은 무려 152%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하락한 종목들도 실적에 대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노펙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크게 밀리면서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출은 8%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4% 정도 상승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인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0%가량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로티백큐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83%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JMT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었습니다. 130% 정도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JMT 같은 경우에도 4.4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 하루 쉬어갈 동안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 금리 인하였습니다. 이 물가지표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자 시장은 안도했고 이와 관련돼 다우산업,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신고가 경신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 1.4% 상승하면서 16,742포인트 터치했고요. 다우산업 지수는 4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나 1% 이상의 강한 탄력이 느껴졌는데요. 특히나 어제장 바로 이 상승 탄력이 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분위기도 함께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큰 하루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을지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보시죠. 네, 반도체 종목들 잠시 웅크리면서 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나 했더니 간밤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지자 결국에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3% 이상 오르며 946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AMD가 4% 이상의 강세, 그리고 볼만한 종목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간밤에는 10% 넘게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델 역시나 11%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확실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으로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브라이언 닉 매크로 인스티튜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CPI 수치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에 확고한 힘을 실어준다라고 평가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성장성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만큼 성장주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CPI는 4월 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 3.6%에 그대로 부합하는 수치이자 전월의 상승폭이었던 3.8%를 누르고 0.2%포인트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PPI가 전일장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폭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우려감을 주기는 했지만 파월 의장의 평가를 보시면 이는 혼재됐다라면서 별다르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PPI에 대한 우려감들을 CPI가 그대로 상쇄시키면서 결국 뉴욕 증시 이틀간 강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델의 주가를 보시면 상당 부분 크게 올랐죠. 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와 PC 시장의 회복 기대감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에릭 우드링은 보고서를 통해서 델의 AI 서버와 저장 장치 사업이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면서 델의 주가까지 올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온칩스, 리노공업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반도체주들 오늘장 랠리가 또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일단 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뉴욕 증시의 상승세 반도체 쪽을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을지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가보시죠.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의 랠리가 중요하겠죠. 일단 간밤에 그러니까 이 수요일 마치고 증시에서는 리비안이 8% 급락세, 테슬라 2% 하락, 루시드 7%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하나 전 우리가 휴장을 들어갔을 때 주가를 보시면 전기차 종목도 일제히 급등했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까지 높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는 7.5%에서 2026년 기준 25%로 배터리 부품도 7.5%에서 25%까지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흑연 그리고 영구자석의 관세도 현재 0%에서 2026년에는 25%로 새롭게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서 관세를 이번에 대폭 올리게 된 것에 대한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중 갈등이 약간 심화되는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틀간의 뉴욕 증시 가운데 첫 번째 거래일에서는 급등을 했었고 간밤에는 다시 한번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틀간의 거래일을 어떻게 반영해 줄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국내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셋업체들 일단 화요일에는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또 개별적으로 소재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틀간의 흐름이 조금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양일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서 국내 종목들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주 함께 보시죠. 미국의 이 소비 관련 섹터들 이 종목들을 보실 텐데요. 바로 월마트 일단 4거래일째,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0.05% 밀렸습니다. 홈디포는 반면에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쉬어가는 동안 일단 홈디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3.63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소폭 상승했지만 이 매출이 3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소매업체의 실적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동일점포 매출은 전년비 2.8%, 그리고 미국 내 동일점포 매출은 이보다도 낙폭이 더 크게 3.2%로 잡혔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월마트도 최근에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무직 수백 명을 감원하고 재택근무하던 직원들에게는 회사에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기술지원센터 폐쇄도 강화했고 헬스 클리닉을 없애는 등 이렇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 소비 지표에 대해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지 않나 이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미국의 소비 상황과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소비 관련 종목들이 있죠. 바로 쇼핑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유통업체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일단 화요일 주가는 그렇게 도드라지는 흐름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연 국내 경기는 조금 다를지 국내 소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이 뉴욕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같이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